어머니들 저 11시 5분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우리가 예비 중 초육 어머니들만 제가 모시고 시작을 해서 보니까 대부분 저희 재혼생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고 외부생 어머니들 조금 오시긴 해서 제가 재혼생 어머니들 위주로 막 연락을 많이 해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153 수학학 원장 김삼수입니다. 네,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좀 내용이 제가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 정도인데 제가 사실은 요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보여드리고 저희 뭐 심화반 이상 되는 아이들은 실력이 꽤 좋아서 뭐 특목 자사고도 같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해야 되고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학원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인데 요거는 올 중3부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다 이제 중3 이하고 이제 초6이고 이제 내년 예비 중 되니까 요기에 다 해당될 거예요, 아마. 뭐 입시가 바뀌어도 한 4년 정도는 유지되고 아마 한 초5까지는 계속 요 프레임이 유지돼서 갈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큰 변화 틀이 이제 수능 과목이 되게 문과형 수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는데 오시면 어머니들도 대부분 수능 세대죠. 학력고사 세대는 아니시죠? 그래서 국어가 예전에는 사실은 독서 문학이랑 화작이랑 언매 선택하게 된 것 같다가 그냥 공통으로 같이 보게 됐어요. 다. 뭐 이과 문과 할 거 없이. 그리고 수학도 사실은 예전에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률, 확통을 이제 문과 애들이 주로 보고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다 대수,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수, 미적, 확통으로 요거 때문에 사실 이제 수능이 문과형 수능으로 바뀐 게 수학이 문과로 바뀌었거든, 전부 다. 그래서 이과 애들이 이제 미적을 안 보고, 기하 안 보고, 확통을 공부해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과 재수생들이 좀 불리하죠. 확통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가 있어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바뀐 게 사실은 이제 사탐이랑 과탐인데, 사탐을 이제 문과 애들이 2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과학을 2개 선택했는데, 요걸 갖다 전부 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렇게 다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1 과정만 나오게 된다는 거고, 이건 나라에서 이제 뭐, 동일한 선택 과목, 그리고 뭐 진정화 문이과 통합, 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능을 크게 큰 틀에서 바꿨다는 얘기가 되고, 요거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세하게 제가 좀 또 보내드릴게요. 국어를 보게 되면 예전에 사실은 이제 독서 문학은 이제 독해 같은 거는 기본이고, 이제 화작이나 언매인데 사실은 언매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언매를 하고, 언매가 사실은 말이 그렇지 문법이에요, 문법이고. 화법과 작문은 조금 이제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선택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같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화작 언매를 2개를 같이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 이건 제가 이제 국어 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거둬서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량이 늘어났다. 이제 화작하고 언매를 했던 거를 이제 합쳐서 나오고 돼서 그래서 뭐 통합 출제로 국어 무형이 이제 유형도 신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작하고 언매의 차이는 문법을 하냐 안 하냐. 사실 우리 저 기억 때도 중학교 때 문법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문법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문해력, 이제 독서를 읽고 캐치할 수 있는 거. 뭐 문학보다는 비문학에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예전에 문이과 통합 이전의 수능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려운 걸 보면 독서를 제일 어려워요. 아까 말씀처럼 이제 비문학에 대한 거 읽고 뭐를 뜻하는지, 뭐를 주제어인지 이런 거 캐치하는 거. 그 다음에 애들만 그 화작에 나오는 문법을 애들이 되게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그거 언매군요, 언매. 그리고 문학, 화법 수능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실 역대 수능으로 이제 오답을 이렇게 문의해 봤더니 사실은 많은 게 독서 부분이 가장 오답이 많고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뭐 이런 정도 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를 좀 어려운 친구는 미리부터 이제 국어 문법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국어 문법을 미리 공부시켜서 요 수능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사실은 수원, 수투 그리고 뭐 이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뭐 고등 상하 했다가 뭐 수원, 수투 막 바뀌고 이러는데 이제 확통, 미적, 기하였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사실 이름만 바뀌었어요. 수원에 해당한 내용이 그냥 대수라 그래서 바뀌고 수투가 미적분 원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예전에는 이제 이과 애들은 수원, 수투하고 미적을 대부분 했어요. 또는 이제 뭐 기하 했는데
문과에서 확통했는데 요거 두 개를 안 하게 되고 이제 수원 수투 확통을 이제 수능 시험 범위로 보게 돼서 아까 말씀처럼 이걸로 인해서 이제 수능이 문과 수능이라 바뀌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머니 혹시 이 목차를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대수가 뭐냐? 또 우리 어머니 알았던 뭐 집합 이런 게 예전에 막 수원에 있다가 뭐 내려가고 이래서 결국은 정리가 돼서 대수에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있고 상학함수, 수열 이 부분이 나와요. 그 미적은 요건 사실 내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극한 기억나시죠?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요게 나오고요. 확통은 이제 경우의 수, 확률 나오고요. 통계 부분이 나오는데 원순열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고 뭐 표본비율과 모비율이 다시 추가됐다. 이게 빠졌다 넣었다 이러해서 요거가 이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다 보게 됐어요. 이과든 문과든.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됩니다. 수학은요. 그리고 이제 영어나 한국사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절대 등급으로 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90점 이상은 A가 되고 이렇게 80B. 한국사도 사실은 변화가 없고요. 한국사는 뭐 심지어는 4등급까지도 뭐 점수 감점이 없을 만큼 대부분 아이들이 한국사에서 점수 깎이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 아까 말씀처럼 이제 사탐, 과탐이 바뀌었는데 원래 사회 과목 9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를 통합사회로 바뀌게 됐고요. 근데 사실은 문과 애들은 뭐 사회 어렵지 않게 잘하고 이과 아이들도 그렇게 사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안 해서 그런 거지. 근데 과학이 사실은 어려웠는데 과학이 이제 공통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고1 때 배웠던 과학만 이제 수능에 나오게 됐어요. 요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되고, 요게 좀 나중에 뒤에서 가보면 아시겠지만 과학이 뭐 내신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갔을 때 아이들의 이제 변별력이라든지 내신 등급을 나누는데 큰 키를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중등과정 내용이 30% 이상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이제 사회랑 과학 과목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능력이 된다 하면 사실 뭐 중등과학 아니라 뭐 통합과학 정도는 선행하는 것도 되게 바람직한 것 같긴 해요. 네. 어차피 선행 과정이 심화가 중등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과학에 대한 자신감만 있으면 그거 조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제2외국어도 선택하는데 이거는 뭐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서울대 문과애들이 보는데 여기도 뭐 거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서 보는데 이것도 절대평가로 2등급까지 감점이 없고 3등급부터 0.5점이 감점인데 이거는 서울대 가는 친구만, 특히 문과애들만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이제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말이 많아요. 이제 뭐 저도 이게 유튜브 찾아보고 어머니들 들으면 아시겠지만 과연 내신이 완화가 됐는지 아니면 더 어려워졌는지 또는 자사고가 좋은지 일반고가 좋은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제 4%, 11%, 23% 요까지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 일반고 광진구를 제가 계속 조사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뭐 3등급까지가 인서울이라고 했는데 일반고랑 자사고랑 격차가 커져가면서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일반고 교장 선생님도 그러고 대부분 이제 입시 전문가들도 2등급 돼야지 인서울 또는 수도권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3등급까지고 이제 수도권이고 여기가 이제 인서울 커트라인이고 3등급. 4등급 이하부터는 사실은 이제 저기 천안 충청권으로 내려갈 정도로 되다가 요게 이제 등급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1등급이 이제 10%, 2등급이 34%가 됐는데 여기서 가장 수혜자 이제 피해자가 2등급 예를 들어 4%에서 6% 아니야 4에서 10% 사이는 애들은 사실은 1등급이 돼서 좋은데 11% 되는 애들은 애매하게 됐어요. 예전에 2등급이었는데 갑자기 공부 못하는 2등급이 돼서 요네 애들이 되게 좀 긴장해야 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일반고를 갈지 자사고를 갈지 요거에 대한 거는 어머니들이 잘 나중에 또 추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현재 중3부터니까 여기 있는 이제 초6 친구들도 전부 다 해당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상위 1등급이 10%까지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작용이 되죠. 근데 요거에 대한 교육부가 발표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 동네만 하더라도 뭐 광남이라든지 대부분 학교들이 300명 가까이 되는데 동대구 요거만 해도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1등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방 갈수록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20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서 전교 1등 해야 1등급이 돼서 나라에서는 조금 이걸 완화시켜서 1등급을 높이겠다는 거긴 한데 어쨌든 요것 때문에 좀 많이 내신이
완화될 수도 있지만 또 피해본 학생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1등급 그러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10% 그러면 7,000명 정도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려운 게 서울대에 갈 수 있죠. 1등급 다 올 1등급이면 의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7,000명 정까지 치면 홍대랑 건대 정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받았다 해서 나는 서울대 이게 아니고 누구는 서울대부터 건대, 홍대까지 아주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요 사이에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1.0이냐, 1.9냐, 요거에 따라서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학생 수를 계산해보면 한 7,000명 정도 되는 거야. 1등급 맞게 되면 이렇게 서울대부터 건대까지, 물론 건대도 아주 훌륭한 학교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1등급이 너무 넓어서 요거에 대해서 아마 대학의 변별을 높이기 위해서 장치들을 많이 아마 깔아놓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우선은 최소 2등급은 돼야지 정말 뭐 수도권 대학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 하나고랑 뭐 쌍방울 이런 외대부고를 보면 내신 등급이 너무 막 퍼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보면 이 A 같은 경우에는 82% 그러니까 반에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8명 정도가 A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A 성취도 평가했을 때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일수록 너무 잘하는 애들이 쫙 많아져서 등급을 잘 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고라든지 뭐 외대부고 이런 친구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요번에 입시 바뀌면서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 이 표준 편차가 요걸 보고 사실은 이제 입시 사정관들이 딱 보면 알아요. 학교를 브라인드 가려도 얘가 4, 6, 5 얘네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게 쫙 모여있네? 얘는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야. 특목고인지 단변에 알 수 있는데 요번 입시부터는 요걸 싹 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얘네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지 알 수 없게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요게 예전에는 나와가지고 입학사정관들이 요거 보고 이제 얘는 하나고네, 뭐 민사고네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목고는 10 이하, 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많고 일반고 애들은 사실 우리가 기준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18, 그러니까 18자리 이상 되면 공부 못하는 학교, 그 이하 되면 공부를 좀 하는 학교 이렇게 나와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어머니 자녀들부터는 요게 싹 가려져가지고 얘가 학교가 어딘지를 알 수 없게 되는 요것도 하나의 큰 이슈로 아마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번 입시부터는. 그래서 이제 예상 성적표가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문학이 4단이다. 4단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4번 수업을 듣는다 그러고 점수를 한 하면 400점 만점이라는 건데 예전에는 원점수 91점에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성적이. 그리고 몇 명이 들었고 이 친구는 학차가 2등급인데 바뀐 성적으로 이 친구는 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말씀처럼 표준 편차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얘가 1등급이긴 한데 얼만큼 잘하는 1등급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득을 보는 친구고 2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바뀌고 표준차 사라지니까 사실 이 학교 보면 얘는 1번고 아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사람관들이 보면 몰라요. 얘가 학교가 하나고인지 뭐 광남고인지 동대부여고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나와서 요 범위만 나와 있지 알 수 있는 거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라지고 있고가 이번 입시의 가장 큰 내신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랑 얘기해보면 원점수가 좋아야 된다. 이제 원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100점 맞아야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1등급이 넓기 때문에 100점이면 전교 1등이겠네? 1등급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점수가 되게 또 많이 들여다보게 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말씀처럼 요것도 조금 어머니들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고등학교 가면 교과가 되게 많이 있어요. 심화 과목도 보통 교과가 있는데 요게 말씀처럼 아까 성적표처럼 원점수가 나와요. 뭐 90점, 1점인지 92점인지 50점인지 나오고 성취도 ABCD는 뭐냐면 절대평가를 해서 90 맞으면 A라고 그래요. 이제 지금 중학교 가면 전부 다 ABCD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90점 맞으면 A, 80점이 B, 70점이 C 이렇게 요게 나오고 여기에 더불어서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1등급이 10%, 2등급이 34% 요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통 교과는. 근데 사회과학 융합 선택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ABCD로 평가되는데 상대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아이가 얼만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냐면 아까처럼 외대보고처럼 점수 퍼지기가 할 수 있는 건데 안타깝게 이번에 바뀌면서 사회과학 융합 선택의 과목들은
어려운 과목들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과목들이 돼버렸어요. 그냥 나머지 당연히 뭐 체육, 과학은 그냥 기존대로 ABC가 됐고, 교양은 패스냐 아니냐 이 정도만 되고, 가장 이제 우리가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가 전문 교과가 옛날에 성취도 평가로 해서 ABCD만 평가됐어요. 3학년 때 시험을 보면 심지어 예전에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거는 A가 막 이래서 뭐 성적 숙제만 내면은 50% 60%막 줬던 걸 갖다가 이것도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ABCD 점수도 90이냐 80이냐 70이냐 나오고 근데 요거는 사실은 ABCD는 흔히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퍼주기를 못하게 됐어요. 이제 뭐 기하 같은 것도 요게 이제 상당히 큰 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처럼 사회과학 융합 선택을 하는 거는 석자 등급 미진계하지만 요거는 어려운 과목들이 아니다. 나중에 과목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교과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종도 사실은 지금 많이 가려져 있어요. 뭐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내신으로 교과전형처럼 계속 내신을 아마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학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7,000명 정도 되는 애들을 어떻게 선발하냐를 모르니까 면접을 도입해서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 수 있는 게 되고 아까 말씀처럼 정시에도 내신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새 연대랑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정시엔 예전에 내신 안 봤는데 정시 당연히 가져오고 내신 점수도 점점 보면서 요때 2028년도 입시를 미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리고 수능 최저가 확대가 될 거예요. 분명히. 아까 말씀처럼 1등급이 7,000명이면은 서울대생이랑 홍대생이랑 이만하면 그렇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수능 체제로 갖다가 아주 까다롭게 맞추는 거죠. 뭐 세 과목 합 뭐 4등급 뭐 이러든지 이것만 돼도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참고로 이제 수능은 5등급이 아니라 9등급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5등급 이러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예전에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3학년 때 되면은 내신 다 맞춰놓고 그때는 3학년 1학기 되면 말한 것처럼 전문 교과해서 성취도 평가 ABC 과목만 선택하게 돼서 공부를 여유 있게 하면서 수능 준비에 들어갔는데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로 남을 경쟁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국어에 이렇게 많은 과목 중에서 이제 고게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여기 일반 선택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 색깔 칠해진 거 어머니들 아까 보셨다시피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 요거는 분명히 다 들어야 되고 아까 말한 이런 거 진로 선택 과목이 심화 과목이 예전에 3학년 때 주로 선택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요거 성취도 평가 A, B, C로 하던 거 갖다가 나라에서 얘도 상대평가로 5등급으로 해 이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아이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자녀부터는 이런 과목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고 외대국어 간다 하더라도 퍼주기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애들 전부 다 기하 80%가 A 하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A라 하더라도 그거 안에서 등수가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뭐 이산수학 고급기하 고급대수.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나는 대학에서 좋아하는 과목이 보면 있잖아요. 뭐 아이가 능력이 좋은 거는 이렇게 뭐 고급대에서 고급기하를 하는 애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선택한 애들이 적어요. 만약에 30명도 안 돼요. 그러면은 30명만 들었다 그러면은 1등급 받으려고 그러면 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목을 애들이 회피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막 자사고나 좀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이런 과목을 막 선택하던 것들을 이제는 애들이 회피하게 될 거예요. 나 들어가면은 우리 학교에 전교 1, 2, 3등 이거 들어버리면 나는 4등급인데도 2등급 되니까 애들이 안 듣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마 이게 약간 뭐냐면 이 말은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뭐라고 할까 그게 요거를 갖다가 과목을 선택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과목을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과목을 따라서 듣게 돼서 사실은 이게 고교 학점제가 별로 의미가 없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말씀처럼 지금 고1까지는 이제 심화 과목을 ABCD로 성취도 평가로 이제 편하게 선택하던 걸 갖다가 2028년부터는 상대평가로 내신 부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 사실 요거에 대한 아직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학교에서 대학에서 바라는 상은
지금 우리 중3 애들이 고2 되는 때에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해요. 근데 아마 요대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요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사회랑 과학 과목도 이 노란색만 석차 미등급, 그러니까 A, B, C, D로 나오는 거예요. 요 과목에 대해서만. 근데 이 과목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운 과목들이 아니에요. 여행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변별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도 A 받아도 등급이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크게 아마 대학에서 바라는 과목은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진로가 뭐 심화 과목 요 선택을 하는 거고, 특히 어머니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리 1, 물리 2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게 다 물리 1이 되고 이게 물리 2를 다 이름을 바꿔놔서 쪼개놓은 거예요.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물리 2 과목이거든요. 해당하는 단어. 요거 과목을 듣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심화 과목이 되면서 상대평가로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 물리원 이름이 9등급제에선 이름이 물리학으로 바뀌었고, 뭐 화학도 화학으로 바뀌었고요. 예전에 성취도 ABC 하던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2가 단원이 쪼개져 가지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화학 2도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대 가는 친구들은 물리랑 화학은 기본으로 들어야겠고, 의대 가는 친구들은 생명학을 듣겠죠, 이렇게. 요것도 이제 생명과학 2인데 요것도 이름을 바꿔가지고 애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야만 하게끔 만들었고, 다 의무적으로 듣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래야지 학점이 맞춰지거든요. 학습량이 아이들이 증가되고, 보면 예를 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건 과학쌤한테 제가 자문을 받은 건데 이런 식으로 된다. 예전에는 1학년 때 통합과학을 하던 것들을 과학 2, 이제 물리 2, 화학 2 같은 걸 3학 1학기 때는 성취도 평가 ABC를 하던 것들을 갖다가 3학 1학기까지 아이들 선택을 해서 5등급제 상대평가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가 돼서. 요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이제 3학 2학기 돼서야 이제 조금 여유롭게 절대평가 ABCD, 이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나와주는데, 어떤 3학 1학기까지 아이들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경쟁하면서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자, 요게 보면 이제 말씀처럼 등급제에 들 때, 200명 기준일 때는 이제 예전에는 뭐 4%라고 하면 뭐 몇 명 없었지만 이제는 10% 되면서 20등까지가 이제 1등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200명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동대부 여고를 예를 들면 이 동네는 이제 동대부 빼놓고 다들 인원이 저희 동네는 많아요. 광진구 쪽은. 300명을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등부터 당연히 30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가장 이슈가 되는 2등급 애들이 31등부터 102등까지 같은 2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31등 얘는 정말 억울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예전에는 잘 나가는 2등급인데 이제 바뀌고 나서는 공부 못하는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얘가 31등인지 102등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대학에서는. 아마 2등급은 아마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은 인솔이 힘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동일한 2등급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되게 치열하게 엄청나게 경쟁을 해서 내신을 1등급 올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1등급 아이들도 만만치 않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말한처럼 대학에서는 변별장치를 만들 건데, 세특이라고 해서 뭐 세부 특히 특성 적는 거, 요거에 대한 거를 강화한다든지, 말씀처럼 수능 최저가 되게 강화되거나, 교과 전형의 확대.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서는 수능과 더불어서 내신 보고 나서 아까 말한 물리2, 화학2 같은 것들 과목이 얼마나 내신 등급이 좋은지 요걸 보고 아마 계속 강화해서 전형을 확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는 구술 면접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되게 아마 물어보고, 아예 변별력이 없는 걸 갖다가 직접 이렇게 좀 대학에서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서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이렇게 잡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어머니들. 보면 자, 과연 자사고가 유리하냐 이런 거가 유리하냐. 근데 제가 말씀처럼 예전에 사실은 표준문자가 있을 때는 자사고 분명히 유리했는데, 요게 삭제되면 이게 과연 하나고인지 뭐 이만한 것지만 동대부 여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고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또 심화 과목 자체도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해서 간다 하더라도 전국 1, 2, 3등 애들이 아까 맡은 뭐 기하를 선택해버리면 애들 선택 안 하고 그러면은 뭐 1등급이 못 2등급 되는 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일반고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상위권 아이들은 자사고 가서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기존 2등급
50% 아이다. 반에서 이상장하는 친구는 투목자사고, 뭐 흔히 이 동네에서는 뭐 배제, 보행 정도는 노려보는 게 좋은데 그 이상 되는 애들은 굳이 그렇게 가면 피해가 많이 볼 거예요. 2등급이 되더라도 어쨌든 11% 이상 되는 거는 34%가 너무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변별력 때문에 논소수령을 갖다가 평가를 강화한다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논소수령 평가할 때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도 선수령 평가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어머니들이 크게 예민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이 선수령 되면은 채점 때문에 되게 논란이 되고 시끄러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라에서는 방안을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정확한 시한항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되게 또 눈여겨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뭐 프리노트라든지 오더노트로 아이들 계속 논소수령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